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6번째 시간으로 단지, 바라시, 세와, 유가, 개꼬미, 사시킹, 시다지, 시로도, 쓰라, 와리, 이렇게 51번부터 6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1번째 시간으로 단지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단지를 검색하면 단지가이의 준마이며 예문으로 이쪽이 훨씬 맛있다를 듭니다. 본뒷말 단지가이를 검색해 보면 첫째, 능력, 기술, 품질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 견줄 바가 못 되는 것,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또는 그런 모양. 두 번째, 두 물건의 높이가 다른 것, 예문으로 단 차이가 있는 마루를 듭니다. 물론 현장에서 쓰는 단지는 두 번째 뜻이겠죠. 야후 자판에서 단지가이로 검색하면 이런 2단 평행봉 이미지들이 먼저 뜨고 책장이나 옷장 이미지들도 뜹니다. 건축에서는 현관, 마루, 계단, 천정 등 높이가 다르거나 턱이 있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위는 훈이 다르다라는 뜻의 지가오, 음은 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어길 위이며 위반에 쓰입니다. 단지는 단차, 단차이, 턱, 이중 등으로 경우에 맞춰 쉽게 바꿔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1번째 시간으로 단지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2번째 시간으로 바라시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라시는 아직도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바라시로 검색해 보면 이렇게 거푸집 해체 이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본 건축 용어집에서 바라시로 검색하면 비계나 거푸집 등을 해체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건축 용어임. 분리하면 바라바라 뿔뿔이 흩어지는 이미지로부터 바라바라가 바라스로 동사화 되었다고 함. 동사 바라스를 검색해 보면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형태가 있는 물건을 해체하는 것을 바라시라고 함, 또는 콘크리트의 거푸집을 떼내는 것을 바라스라고 말함. 뿔뿔이 흩어지는 이미지 바라바라를 검색하면 많은 사람이 끝없이 움직이는 모양, 알맹이 모양의 물건이 흩어져 떨어지는 소리나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바라시는 두 번째 이미지에서 나온 말이겠죠. 일본에서도 바라시라는 말은 주로 아시바 바라시, 비계 해체나 가다와쿠 바라시, 거푸집 해체 등에 쓰입니다.
바라시 빠루의 빠루는 영어 바의 일본식 발음에서 와전된 말이죠. 기계 분야에서도 바라시란 말을 쓰고요. 바라시 우리는 세트로 된 상품을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요. 쓰리 바라시는 낚시에서 입질한 고기를 놓침 등 바라시란 말이 폭넓게 사용됩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바라시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해체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2번째 시간으로 바라시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3번째 시간으로 세화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세화를 검색하면 첫 번째, 돌봐주는 것,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예문을 보면 환자를 도움, 큰 도움. 두 번째, 수고스런 모양, 귀찮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상용어로서의 세화는 도와줌, 수고, 보살핌, 시중듬, 폐, 신세 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상회화에서도 존대의 뜻인 접두어 오와 전미어 사마를 붙인 오세와 사마는 남이 자기를 위해 수고한 데 대한 인사말로 많이 쓰입니다. 세화를 우리 한자어로 발음해 세화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오히려 잘못된 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말하는 세화는 세화약구를 줄여서 하는 말이며 단체나 모임 등의 중심이 되어 조직 운영에 종사하며 사무 처리를 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한 공정의 최고 책임자를 오야지 또는 오야가다라고 말하죠. 세화는 그 오야가다 바로 밑의 부책임자란 의미로 불리워집니다. 제조업 등에서는 한 직종의 최고 책임자를 직장이라 하고 그 밑의 기술인을 세화라 하며 기능장, 반장 등의 의미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화는 산업 분야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만 이 말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3번째 시간으로 세화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4번째 시간으로 유가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유가를 검색하면 많은 뜻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건축 관련 설명을 보면 건축에서 장선 등에 의해 지면에서 높게 평면으로 늘 등을 걸쳐 깔아 사람이 앉거나 걷거나 하는 곳, 그 위에 다다미 등을 까는 늘 깔기를 말하기도 함. 이렇게 설명하듯 유가는 건축에서 마룻바닥을 말합니다. 그러나 목조 마루틀이 점점 사라지고 유가란 말도 서서히 잊혀지나 했는데 오히려 건축 설비 쪽에서 되살아납니다. 욕실의 바닥 배수 장치를 흔히 유가라 말합니다. 유가 트랩을 줄여 유가라 말하죠. 트랩은 냄새를 막는 봉수 장치로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이 욕실 바닥에 설치된다 해서 유가라 줄여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바닥 트랩, 상 트랩 이렇게 바꿔 써야겠죠. 봉수가 되지 않고 그냥 물을 흘리면 드레인이라 말하죠. 루프 드레인, 발코니 드레인 등이 있습니다. 유가의 한자를 풀어봅니다. 상은 훈이 바닥이란 뜻의 유가이며 음은 쇼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평상상입니다. 유가란 말은 바닥, 마루, 마룻바닥 등으로 유가 트랩은 바닥 트랩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네이버에서 유가는 물론이고 유가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가 뜬다는 것입니다. 언어란 것이 이렇게 해서 와전되나 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4번째 시간으로 유가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5번째 시간으로 개꼬미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개꼬미를 검색하면 계단의 디딤판과 디딤판 사이의 수직 부분, 첼판 바닥의 바닥판 아래 수직 부분, 이렇게 설명하며 야후 자판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디테일 이미지를 들여다보면 개꼬미는 특히 목조 계단에서 디딤판 끝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여넣어 마감한 면을 말하며 우리는 이것을 첼판이라고 말하죠. 개꼬미와 비슷한 뜻의 개학에는 계단의 한 단의 높이를 말함. 이렇게 설명하며 이런 이미지들과 디테일이 뜨는데 일반 계단에서 단높이, 영어로는 rise라고 말하죠. 그러나 개학에보다 개꼬미라는 말을 현장에서는 더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후미즈라는 계단에서 발을 올려놓는 부분, 계단판의 상단 부분, 이렇게 설명하며 디테일 이미지에서는 디딤판, 디딤면, 영어로는 트레드를 가리키지만 현장에서는 이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용어들은 계단에 관련된 건축 용어들입니다만 계단을 가이당이라 말했던 것은 거의 일반적인 생활 속의 일본어 중 하나였습니다. 개꼬미란 용어는 계단 외에도 현관 바닥과 거실 바닥 사이, 싱크대 밑부분, 다다미 방 턱 등 발끝이 닿는 부분을 통틀어 말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축은 훈이 차다라는 뜻의 동사 계루이며 음은 슈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찰축이며 축구에 쓰입니다. 일본에서는 축구를 사카라 말하죠. 입은 훈이 안에 넣다라는 뜻의 동사 꼬무이며 우리 한자어로는 담을 입으로 훈음은 있으나 상용 한자에 없는 자여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개꼬미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니까 아직도 개꼬미란 말이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개꼬미는 첼판으로, 개학에는 단높이로, 후미즈라는 디딤판, 디딤면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5번째 시간으로 개꼬미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6번째 시간으로 사시킹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건축 용어사전에서 사시킹을 검색하면 건물을 일체화시키기 위해 이미 있는 콘크리트에 대해 철근을 찔러 넣는 시공을 말함. 이런 철근 그 자체를 사시킹이라 부르기도 함. 콘크리트는 새로 연결해 타설하는 것만으로는 일체화시킬 수 없음. 그래서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 넣음. 이렇게 후시공 방법까지 포함해 설명합니다. 야후 자판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사시킹을 이음근, 연결근, 삽입근, 삽근 등으로 바꾸어 쓰자고 말은 합니다만 아직도 네이버에서 사시킹으로 이미지가 검색되는 것은 이런 우리말이 쉽게 느낌으로 와닿지 않는 듯 합니다. 사시킹은 현장에서 주로 선시공을 합니다만 요즘 많이 사용하는 후시공 방법으로는 사시킹 앵커, 케미컬 앵커 등이 있습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차는
흔히 사스라 읽는 동사이며 많은 뜻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삽의 의미에 가까워 꽂다, 찔러 넣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며 음은 사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어긋날 차이며 차이에 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는 사시의 연관 용어로는 사시꼬미, 전기 콘센트 또는 창문 꼬지새를 말하죠. 사시간에는 목공이 쓰는 곡자 등이 있습니다. 그는 흔히 줄기, 줄거리를 뜻하는 명사 스지이며 음은 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힘줄 근이며 근육에 쓰입니다. 소주 안주에 딱 좋은 스지탕이라는 게 있죠. 소 힘줄을 가리키는 스지와 우리말 탕의 복합어이며 일본에서는 규스지 스프라고 말합니다. 철근의 연관용어 몇 가지 살펴보면 우아킹은 우아바킹의 준말이며 포나 슬라브의 상부근을 말하고 시타킹은 시타바킹의 준말이며 포나 슬라브의 하부근을 말하는데 이 말들은 아직도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비킹은 기둥의 후프를 말하고 아바라킹은 보의 늦근을 말하며 주3는 보의 2단근을 말하는데 이 말들은 이제 거의 사라진 듯 합니다. 사시킹은 이제 이음근, 연결근, 삽입근, 삽근 등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6번째 시간으로 사시킹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7번째 시간으로 시다지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시다지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많은 사전적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야후 자판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이 뜨는 걸 보면 여성들의 기초 화장에 관한 용어로도 쓰이는 듯 합니다. 건축 용어 사전에서 시다지를 검색하면 마감 재료를 매끈하게 붙이고 마감면의 효과를 돕는 바탕을 말함, 방수 바탕, 도장 바탕, 바른벽 바탕 등이라고도 말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이버에서 시다지로 검색해보면 역시 이렇게 몰탈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몰탈 시다지, 타일 시다지, 방수 시다지 등은 물론 이 밖에 페인트 시다지, 도배 시다지까지 검색됩니다. 이렇듯 바르고 칠하고 붙이고 하는 마감면을 위한 그 이전의 작업과 재료들을 시다지라고 말합니다. 야후 자판에서 디테일한 이미지들을 검색하면 역시 몰탈 시다지 이미지가 가장 많고 도장 시다지, 방수 시다지, 그리고 인테리어 벽체의 바탕 석고보드도 시다지라고 말하는군요. 시다지의 연관어로 주꾸미란 말이 있는데 주꾸미는 주고미의 와전된 말이며 미장공사에서 바탕 바름과 마감의 중간에 바르는 층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우리 현장에서는 주로 타일 공사에서 구배를 잡거나 레벨을 맞추기 위해 몰타를 채워 넣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시다지라는 일본 용어를 쓰지 말자고 했더니 시다지를 우리 한자어 그대로 읽어 공사일보에 하지 작업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네요. 네이버 사전에서 하지를 검색하면 이렇게 불교 용어라고 설명하니 결국 하지란 말은 일본식 용어의 한자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었을 따름이죠. 현장에서는 요즘 외부 마감의 대세인 징크 마감의 바탕 골조도 하지라 말하고 데크의 바탕 골조도 하지라 말합니다만 딱 맞는 우리말을 찾지 못해 그런지 쉽게 바뀌지 않는군요. 이제 몰타를 사용하는 미장, 타일, 석공사 등에서는 시다지를 바탕, 밑바탕, 바탕 몰탈, 고름 몰탈 등으로 하지란 말은 밑바탕, 바탕 골조,
바탕뼈대, 바탕격자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으며 덧붙여 주거미는 체온몰탈, 구배몰탈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7번째 시간으로 시다지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8번째 시간으로 시로도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시로도를 검색하면 뜻은 어떤 일에 경험이 적은 사람이나 직업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 미숙한 사람 이렇게 설명하며 어원으로는 헤이안 시대에는 시로히토라 했으며 흰칠을 하기만 한 재주 없는 예능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음. 무로마치 시대에는 시라우토라 했고 에도 시대에는 시로우토라 음이 변했다고 함. 한자가 백인에서 소인으로 바뀐 유래는 분명치 않으나 소에는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 외에 평범함을 경멸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자가 쓰여 시로우토가 되었다고 여겨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는 시로도라고 편하게 발음하게 된 것입니다. 시로도의 반대의 말은 구로도이며 그 방면에 숙달한 사람, 전문가, 본업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어원은 시로도와 마찬가지로 구로우토로 변한 말입니다만 이 말은 거의 우리가 쓰지 않았습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는 흔히 본디라는 뜻의 모토이며 음은 소 또는 스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본디소이며 소복에 쓰입니다. 현은 흔히 금음이라는 뜻의 구로이며 음은 겐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금을 현이며 현미에 쓰입니다. 시로도와 비슷한 뜻의 연관어로 신마이란 말이 있었죠. 이 신마이란 말도 산업 현장에서 많이 썼던 말입니다. 신마이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하면 그해 새롭게 얻은 쌀, 수학 당해 연도의 쌀, 일 예능 등을 시작하고 나서 아직 일수가 적어 그 일에 익숙하지 않음 또는 그런 사람 이렇게 설명하는데 시로도는 신마에의 두 번째 뜻과 유사하며 신마에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시로도는 신출내기, 초보자, 풋내기, 비숙련공, 신참 아니면 아마추어, 초짜라도 좋으니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8번째 시간으로 시로도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본TV 1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9번째 시간으로 쓰라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쓰라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주요한 의미로는 얼굴 모양, 사물의 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장에서의 쓰라란 말은 표면의 의미로 쓰이며 특히 치수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합니다. 안쓰라는 우리말 안과 쓰라가 합쳐진 말이며 바깥쓰라는 우리말 바깥과 쓰라가 합쳐진 말입니다. 안쪽면, 바깥면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죠. 쓰라, 우찌는 안목치수로 많이 바꾸어 쓰고 있어 다행이며 소또, 바깥치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싱싱은 중심간을 말하며 골조에서는 기둥 중심간을 스판이라 말하죠. 치수를 말할 때는 우찌놀이, 소또놀이라고도 말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면은 흔히 표면을 가리키는 쓰라,
음은 맨이며 맨은 얼굴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쓰라, 맨, 그 밖에도 다양하게 읽힙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낫, 면이며 표면, 안면에 쓰입니다. 쓰라의 연관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후미즈라는 계단 디딤판을 말하며 데스라는 데즈라에서 와전된 말로서 추력을 의미합니다. 맨도리는 모접기를 말하며 맨기는 모접기 할 때 필요한 면대, 면목을 말하며 마루맹고대는 미장에 쓰는 둥근 모 흑손을 말하며 샘맨기는 세면기를 말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9번째 시간으로 쓰라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0번째 시간으로 왈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왈이를 검색하면 많은 뜻이 나옵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는 왈이란 말은 주로 재료의 나누기 또는 쪼개기 등에 쓰이는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주로 매지와리의 뜻으로 쓰이며 매지와리는 줄눈 나누기를 말합니다. 건축에서 줄눈 나누기는 타일와리, 석재와리 등이 있고 목재 나누기도 있으며 예전에는 욕조 등의 코너에 닭개와리라는 대쪽 타일을 쓰기도 했었죠. 한편 웃지 못할 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였던 시절에는 현장에서 노임이 모자라면 오야지, 책임자를 말하죠. 오야지가 도망을 가기도 했었는데 이것을 개츠왈이라고 했었죠. 꽁무니를 뺀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쓴웃음이 절로 나는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자기는 개쪼가리라 듣고 말했다는 겁니다. 현장 용어란 것이 이렇게 얄궂게 와전되는 듯합니다. 생활 속의 일본어 중에도 와리의 연관어는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있는 와리바시, 나무 젓가락이 있고요. 우리가 분바이로 잘못 쓰고 있는 와리깡, 각자부담, 더치페이가 있고요. 양주나 소주에 물을 타서 순하게 마시는 미즈와리, 물타기가 있고요. 와리비키는 할인을 말합니다. 또한 와리는 일할 10%의 의미도 있는데 주와리이면 18, 즉 100%가 되겠죠. 야후에서 주와리로 검색하면 난데없이 이런 소바 이미지가 많이 뜨는데 주와리 소바는 이렇게 100% 메밀로 만든다고 해서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일본에서도 주와리 소바의 매니아들이 많다고 하며 네이버에서도 주와리로 검색해보면 이렇게 소바 이미지들이 많이 뜨는 걸 보니 우리나라에도 주와리 매니아들이 많은가 봅니다. 언어와 문화 모두가 참으로 재미납니다. 덧붙여 와리를 먹는다 라는 말도 있는데 이때의 와리 역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중개할 때 소개비나 수거비로 떼어받는 구전의 의미가 되겠죠.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0번째 시간으로 와리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6번째 시간으로 51번부터 6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동영상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4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5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4번째, 5번째 시간의 바로가기 링크입니다.